오늘 우리는 인간 마음의 가장 깊고 복잡한 심연 중 하나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한순간은 천국을 보여주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듯한 관계를 경험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경계선 성격장애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지식에 탐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을 길어 올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했던 깨달음의 순간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정보 속에서 경계선 성격장애는 주로 여성의 문제로 그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먼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오해의 안개를 걷어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임상심리학계의 권위 있는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7% 정도죠. 경계선 성격장애 역시 비슷한 수치를 보입니다. 이는 10명의 여성 중 단 1명 정도가 이러한 성격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49명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흔한 장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경계선 성격장애가 여성에게 훨씬 더 많다는 통념 역시 이제는 낡은 정보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진단 과정에서의 성편향과 남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 때문에 여성 환자가 75%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특정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해해야 할 인간의 고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경계선 성격장애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장애는 우리가 아는 가장 심각한 정신질환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정신분석학의 대가인 오토 컴버그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병적인 자기애가 경계선적 성격 구조에 대한 방어기제라는 것이죠. 두 장애 모두 정신증, 즉 조현병과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의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질환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7가지의 뚜렷한 임상적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정서적 불안정성입니다. 흔히 감정조절 장애라고도 불리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의 쓰나미가 한 개인을 완전히 압도해 버리는 상태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너무나 거대해서 그 감정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일상생활이 마비될 정도입니다. 스스로 감정의 스위치를 끄거나 방향을 틀지 못하고 날 것 그대로의 감정에 속수무책으로 잠식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분 반응성입니다. 과거에는 기분 불안정성이라고 불렸는데 우울감과 조증에 가까운 행복감을 빠르게 오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임상가들이 이를 조울증, 즉 양극성 장애로 오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은 명백히 다릅니다. 양극성 장애의 기분 변화 주기가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쳐 일어난다면 경계선 성격 장애의 기분 변화는 단 몇 분, 혹은 몇 시간 안에 극단적으로 일어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대인관계의 강렬함입니다.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드라마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헌신을 맹세하는 속도는 놀랍도록 빠르지만 그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은 현저히 부족합니다. 이 모든 것의 기저에는 불안정성이라는 단어가 깔려 있습니다. 만약 경계선 성격장애를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불안정성일 것입니다.
감정, 기분, 관계, 정체성 등 삶의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극심한 불안정성이 이 장애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불안정성은 분열이라는 유아기적 방어기제에서 비롯됩니다. 분열이란 세상을 흑과 백, 선과 악, 천사와 악마로만 보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입니다. 회색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관계는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극단적인 순환을 반복합니다. 관계 초기, 그들은 상대방을 완벽한 존재로 이상화합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구원자이자 완벽한 파트너로 여기죠. 하지만 그 기대치는 비현실적일 만큼 높아서 상대는 결국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작은 흠결이라도 발견되는 순간 완벽했던 우상은 한순간에 최악의 악마로 추락하며 평가절하의 대상이 됩니다. 마치 한국 드라마 속에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모든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인물처럼 그들의 내면 세계는 끊임없이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네 번째는 두 가지의 상반된 불안입니다. 하나는 유기불안, 즉 버림받을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떠나버릴 것이라는 생각에 늘 시달립니다. 이 때문에 상대에게 집착하고 매달리고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상대방이 그 사랑에 화답하고 친밀감을 표현하면 정반대의 불안이 작동합니다. 바로 흡수 불안입니다. 상대의 사랑과 관심이 자신을 삼켜버리고 질식시키고 자아를 소멸시킬 것 같은 끔찍한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친밀함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그들은 돌연 상대방을 밀어내고 공격성을 드러내며 도망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접근 회피의 강박적 반복을 보입니다. 사랑이 너무나도 간절해서 다가가지만 막상 사랑이 주어지면 질식할 것 같아 도망치는 비극적인 춤을 평생 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들이 관계 초기에 보이는 러브 바밍과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초기 헌신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의 러브 바밍은 상대를 자신의 환상 속에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 행위입니다. 그들은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관계에 헌신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진심으로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랑이 비록 병리적인 불안정성 위에 세워져 있을지라도 그 순간의 진심만큼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만성적인 공허감입니다. 이들의 내면에는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텅 빈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느낌은 이들이 왜 그토록 강렬한 관계와 자극을 찾아 헤매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공허함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 위험한 행동에 뛰어들거나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정체성 혼란입니다. 안정된 자아상이 없기 때문에 가치관, 신념, 행동양식, 심지어 외모까지도 수시로 바뀝니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주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색깔을 바꾸며 진정한 나가 누구인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혼란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독실한 신자였다가 내일은 허무주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해리 증상이나 망상적 사고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거나 자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인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혹은 타인이 자신을 해칠 것이라는 피해망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이토록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관계에 끌리는 것일까요? 특히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에게 자석처럼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두병리의 완벽한 상호보완성 때문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는 자신의 내면을 통제해줄 절대적인 존재, 즉 신과 같은 파트너를 갈망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감정 조절, 현실 검증 능력까지 모두 상대에게 위임합니다. 이는 마치 교주와 신도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에게 이보다 더 달콤한 역할은 없습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숭배하고 자신을 구원자로 여기는 완벽한 파트너를 만난 것이니까요. 한쪽은 절대적인 바위를 원하고 다른 한쪽은 자신이 바로 그 바위라고 믿게 해줄 사람을 원합니다. 마치 두 개의 깨진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처럼 그들의 병리는 서로를 강렬하게 끌어당깁니다. 둘째, 그들은 같은 상처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두 성격장애 모두 어린 시절, 기능이 마비된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방임, 유기, 정서적 학대와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있죠. 그들은 서로를 처음 본 순간 말하지 않아도 같은 종족임을 알아봅니다. 서로의 눈빛에서 어린 시절의 아픔을 발견하고 생전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받고 수용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관계는 필연적으로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파트너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극심한 감정 기복과 불안정성을 감당하며 서서히 파괴되어 갑니다. 끊임없는 거짓말과 가스라이팅 속에서 자신의 현실 감각마저 의심하게 되죠.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거짓말은 사이코패스처럼 명확한 이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방어적인 거짓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파괴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파트너는 점차 공감 능력을 잃고 냉소적으로 변하며 심지어 자기애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괴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관계가 끝나면 대부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그 상처는 깊은 흉터로 남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 전체가 현실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판타지라는 달콤한 도피처를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실 정치가 실패하고 과학이 만능 해결책이 아님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극적인 서사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판타지의 세계를 창조하고 살아가는데 가장 능숙한 전문가들은 바로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현실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강렬한 드라마와 흥분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판타지의 끝에는 언제나 깊은 상처와 공허함만이 남는다는 것을. 경계선 성격장애는 악이나 의도적인 악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 불가능한 고통이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영혼의 외침입니다. 그들을 악마화하는 대신 우리는 그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드라마에 휩쓸려 자신의 삶까지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주제를 탐험한 진정